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은 현관문에 엄청나게 많은 단전, 단수, 관리비, 체납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내문들이 부착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. 단전, 단수 돼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람은 안 살고 있는 거예요. 그 집도 이제 개문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임차를 맞추고 있죠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늘 주제는 말이죠. 명도 안 해도 되는 물건 찾는 법. 낙찰받고 그 이후에 네. 첫 번째가 명도잖아요. 중요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미리 알 수도 없고 명도를 안 해도 되는 물건을 보면 너무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네. 많아요. 근데 명도가 극과 극이야. 정말 랜덤 박스지. 초보자 분들이 명도가 엄청 네. 큰 퍼즐이라고 생각하는데 명도를 안 해도 되는 물건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입찰할 수는 없을까?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. 100%는 없어요. 입찰하기 전에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죠. 명도라는 게 뭐냐면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 또는 채무자. 점유자라는 거는 모든 걸 포괄합니다. 뭐 임차인이든 뭐 주인이든 제3자든 점유자를 이사 내보내는 거를 이제 명도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. 경매 물건이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경매 물건이 아닌 월세가 밀렸는데도 계속 안 나오고 버티고 있어. 그러면 또 이제 명도 소송을 가야 되죠. 내 집에 일하고 문 따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내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걸 모든 걸 아우르는 게 명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명도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? 제가 교육생들한테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해보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합니다. 근데 명도는 뭐예요?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협상해서 설득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. 나가게 만드는 거죠. 얼마나 힘들겠어요. 아니 내가 시세 조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그 사람을 명도하는 거는 잘 구슬려서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명도가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우리도 꺼려지는데 단순히 만나서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어떤 정보를 얻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움직임이요? 짐을 싸들고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. 저도 근데 어려워요. 근데 이 명도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말 쉬울 수도 있어요. 또 누군가는 미리 다 알고 경매 넘어간 집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놓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제 나타나면 요 정도 이사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사 나가겠다. 심지어 이사갈 집을 미리 다 계약을 해놓고 그런 분들은 이사비만 좀 드리면 좋게 나가시기도 하고 난이도가 극악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음표인 거예요. 난이도가. 저는 명도 교육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. 이럴 때 이렇게 해라. 저럴 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. 이거를 알고 입찰을 하고 싶으면 임장을 여러 번 가서 그 사람을 꼭 만나보고 대화 몇 마디라도 해봐라. 그 사람이 어떤 의중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당사자를 만날 수 없으면 옆집 아랫집이라도 그 집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예기치 못한 정보가 있을 때도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이사를 이미 나갔다던가 옆집이랑 친해가지고 이미 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세대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내가 임장을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. 임장을 가서 꼭 주민들이나 그 해당 호실에 노크를 해서 저는 그걸 다 하거든요. 수강생들한테도 다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을 꼭 하셔가지고 물음표인 명도를 조금씩 유추를 해가는 거예요. 난이도가 얼마나 될지. 진상 부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찾아가서 만나봐도 진상이에요. 대화를 해보면. 그것조차 안 하고 이 내가 명도가 얼마나 어려울지 저도 모릅니다. 저도 낙찰 받기 전에 꼭 가봐요.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해당 호실에 문의를 해서 이사 계획이 잡혔는지도 물어보고. 명도 난이도가 낮은 네. 물건들 네.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은 현관문에 엄청나게 많은 단전, 단수, 관리비, 체납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내문들이 부착이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. 단전, 단수 돼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람은 안 살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안 살고 있다고 해서 정말 낙찰받고 등기 이전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냐? 그건 아닙니다. 사람도 없고 짐도 없어야 돼요. 사람만 없고 짐은 그대로 있으면 이건 강제 집행 무조건 가야 됩니다. 또는 사건 열람을 해서 소유자 아니면 전에 살던 임차인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짐을 어떻게 처분할지 확인을 하는 거. 만약에 이것도 안 돼. 짐이 누구 건지도 몰라. 이러면 강제 집행을 무조건 가야 돼요. 강제 집행에 가면 그 집은 어딘가에 보관을 하잖아요. 네. 그 보관 비용도 저희가 내야 돼요. 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동산 처분이라는 걸 해요. 거기서 수익금이 생긴 거를 우리가 일부 탕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보관료를. 첫 예납금은 우리가 내지만 처분된 거에 대해서 수익금을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고 정말 찾아가야 되는 짐이면 찾아오겠죠. 그분들이 이제 찾아갈 때 우리가 냈던 보관료 그분들이 내게 됩니다. 강제 집행 이후에 또 처리 과정입니다. 그 짐에 대해서. 그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도 들잖아요. 얼마나 들어요? 보통 평당 한 10에서 12만 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적에 따라 다른 거고 집 내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또 달라요. 예를 들면 우리가 갔던 쓰레기집 이런 집은 평당 10에서 12만 원이 아니겠죠. 선납금으로 강제집행 신청할 때 내요. 돈을 12만 원 정도. 그러고 나서 더 나오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되고 덜 나오면 환급을 받습니다. 그 강제집행 비용 기준으로 해서 이사비를 또 협상을 하기도 하죠. 당신이 협조를 안 해줘서 강제집행을 가게 됐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나올 거다. 우리는 이사비를 뭐 요 금액 이상으로 드릴 수 없다.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보통 하기도 하죠.
일단 명도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기본 전제가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수도 전기가 끊겨 있는 걸 확인하면 좋겠고, 수도 전기가 끊겨 있는 집에 사람이 살진 않으니까. 아니면 1층에 이제 가스 밸브를 보면은 가스 밸브가 잠겨 있어요. 현관문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데 가스 밸브가 잠겨 있고 가스 직원이 이렇게 봉인을 해 놓습니다. 그런 걸 보면서 또 공실인 걸 알 수가 있고. 자, 이 모든 거는 어쨌든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. 수도도 들어가고 있고 가스도 들어가고 있어. 그런데도 공실일 수도 있죠. 나간 지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면. 그런 거는 우리가 알 방법은 이웃 주민한테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이사 나가면 보통 반나절 정도는 짐 막 옮기고 막 소음이 발생을 하잖아요. 입주민들은 알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나 엘리베이터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삿짐 용으로 엘리베이터 한 대를 그냥 쓰잖아요.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한쪽을 못 쓰니까 알 수도 있는 거고,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웃 주민한테 문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또 하나 마지막은 제가 두 번째로 낙찰받았던 물건이 옆집한테도 물어봐서 확인을 했어요. 근데 1층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만 좀 있고 이사는 이미 나간 상태더라고요. 그 집도 이제 개문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임차를 맞추고 있죠. 마지막으로 초보자가 명도할 때 하는 실수. 아무래도 내가 초보자라는 걸 감춰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서 강압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낙찰자 신분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내보내려고 말도 좀 세게 하시고 문자로도 좀 세게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. 그런 게 바라는 거는 아니더라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. 어쨌든 돈 번 건 우리고 그분들은 약자인 거는 맞아요. 우리가 굳이 강압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해서 뭔가 야,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잃는 건 우리가 더 많다는 거죠. 좀 좋게 명도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원한을 사서 내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좋을 것도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. 우리는 이제 협의하러 온 사람이지 결국 이제 나가셔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라든지 이사 날짜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율을 해드릴 수가 있다. 단 몇 달 안에는 나가주셨으면 좋겠다. 요 정도 뉘앙스로 하는 거지 강제 집행할 거예요 뭐 이러면 그분들도 기분이 나쁘거든요.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리치스쿨에는 이제 이범주 법무사님이라고 전문 법무사님이 계세요. 근데 법무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법무사님이 또 이런 명도 서비스를 저희 수강생분들도 몇 분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해줬다고 해요. 비용도 뭐 제가 듣기로는 20에서 30만 원 정도. 왜 법무사님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투자자 신분으로서 그 사람을 마주하면은 불편해요. 법무사님이 만약에 중간에 계시면 일단은 그 명함이 주는 효과, 타칭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. 법무사님은 어쨌든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니까 될 거는 된다, 안 될 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 법무사님 명함 딱 보내면서 하면 그거 자체로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. 명도할 때 돈 번 작자가 나타나서 나가라 하는 거랑 법무사님이 위임을 받았고 의사소통하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랑 저 점유자 입장에서도 어느 게 더 거부감이 덜 들겠어요.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님을 좀 의뢰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명도는 명도도 아니에요. 유치권장 가가지고 막 우리에서 막 그 명도 협상하고 막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주택 명도는 어떻게 보면 명도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.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좀 어려운 거지 80%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대부분의 건들은 그렇진 않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것 때문에 막 경매를 못하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